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방송을 쉬는 일은 거의 없는데 행운이 간호할 때, 그리고 행운이 떠나보낼 때, 그리고 오늘로써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간 지가 딱 10일 되는데 되게 제가 빨리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까미맘이라는 동생 덕분입니다. 아직 저랑 알게 된 지는 한 1년 정도? 1년이 아직 안 됐죠, 정확히는. 근데, 까미맘 같은 경우에는 말티푸, 까만색 말티푸를 입양했고요. 그 입양하게 된 것도 제가, 키우라고, 네가 키워야 된다고. 막 그래서, 거의 반강제식으로, 키우고 있고, 그렇게, 넷이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옆에 있어주는 동생입니다. 제가 가끔씩, 행운이가 자기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갈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너무 외로울까봐 우리 엄마 외롭지 않도록, 자기는 하얀색인데, 시커먼 조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엄마 외로울까봐 좋은 이모 하나 만들어주고 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고요. 아마 까미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겨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까미맘은 아니야 언니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지만 글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런 까미맘이 그저께 뜨거운 물에 손을 좀 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동하고 뭐 같이 병원 가고 뭐 하느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까미맘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보내고 아직까지 좀 슬픔을 좀 이렇게 갖고 있는 동생인데, 이번에 행운이 아프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장례식장 가고 그러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동생인데 저를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뭐 감사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좀 이동해주고, 그다음에 까미라는 그 조카도 제가 또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미쓰리 종목들이 올라가죠. 어제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오래 기다렸던 종목 하나가 또 그냥 급등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바람에 정신이 한 개도 없었는데, 뭐 여하튼 잘 간호해주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간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거는 하나씩 가보는 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운이 보낸 지가 지금 딱 오늘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뭐 여전히 그 행운이가 차지했던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저의 걸음걸이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이가 있었을 때는 우리 어르신 산책할 때 행운이 보폭에 걸음을 맞추고, 행운이를 개모차에 태워서 이동할 때도 혹시 덜컹덜컹거리면 그 승차감에 무리가 갈까봐 천천히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걸음을 빨리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귀가해서 집에 들어오면 좀 뭔가 어색하죠. 뭐가 어색하냐면 집안 행운이가 없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행운이랑 같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행운이가 없는 게 좀 어색하고, 외출을 해야 될 때 행운이랑 같이 행운이 가방에 들어가자 그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직 어색합니다. 그만큼 행운이가 어떤 행운이의 존재 굉장히 크죠. 큰데 그 큰 자리를 제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슬퍼하기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갑자기 또 막 까미맘 때문에 까미맘이 다치는 바람에 거기 왔다 갔다 정신없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새날도 빨리 복귀하고, 이제 오늘도 새날 이따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운이도 저 무지개 다리 건너서, 우리 엄마가 슬픔을 이겨내고 저렇게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여전히 걱정해 주시고 특히 이제 어제 방송이 올라가지 않아서 얘가 이놈 가시나가 드디어 행운이를 잃고 드디어 막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커뮤니티에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게다가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까미맘까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진짜로 저는 행운이 덕분에 세상의 어떤 그 소중함,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구나. 물론 알죠. 뭐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돌아가는 걸 꼬라지 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거를 보면서 막 갔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제 주위에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 좋은 일들이 많구나.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방송을 쉬었으니까요. 오늘은 10월 24일, 10월 25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틀치를 짧게 갈 건데 시황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이미 위3는요. 여러분 2,300포인트까지 각오하셔야 돼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댓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이 뭐냐면 하락했는데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2,300포인트 혹은 2,300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는 과정이 너무 2,500 깨졌어. 2,400 깨졌어. 2,300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깨질 건 깨져야 되고 그 수치 따위에는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주식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코스피가 3,000을 넘었네, 4,000을 갈 것 같네, 2,500을 회복했네, 2,600이 됐네, 2,600이 됐으니까 2,800이 되겠네. 그따위 도움도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신 겁니다. 자,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합니까? 애널들이 하잖아요. 애널들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올해 연말 코스피 2,950, DB증권입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2,750포인트 얘기했어요. 아직 걔네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네들이 코스피 전망치 하향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개인들에게 지금 하락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기회야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수가 진정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왠지 개인들을 희생시켜서 시장을 떠받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용에 먹는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2,300포인트를 이탈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보유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런다고요. 자, 10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S&P 500이 0.73%, 나스닥이 0.93% 상승했고요.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드렸죠. 모든 기업이 다 못 나오거나 모든 기업이 다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지하 5층까지 팠고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치지 못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길 것이며 예를 들면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팠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잘 나오는 기업들이 어이구 우쭈쭈 잘했어 하는데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 이거는 전반적인 총평이잖아요. 어찌 보면. 한 종목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는 이렇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은 이렇고요. 3분기는 이럴 겁니다라는 대략 그림 아닙니까? 그랬을 때 3분기 어닝 시즌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GE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윗돌아서 순이익과 매출이 잘 나와서 올랐다. 코카콜라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GM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윗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긴 했는데 문제는 9월달 파업에 따른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죠. 9월달에 파업을 함으로써 실적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파업이라는 어떤 단기적인 단발성 이벤트였는데 그 단발성 이벤트로 뭐 4분기, 3분기 뭐 이렇게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실적을 아예 철회를 해야 된다. 마치 뭐 윤석열 특활비 뭐 이런 것들 공개하라고 했는데 국가의 뭐 안보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 뭐 휘발됐다.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도 파업에 따른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주주들에게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파업을 해가지고요. 그 파업이 주는 어떤 그 여파가 몇 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뭐 파업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되면 그 다음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화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10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MI 지표가 기준선이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에 49.8이었습니다. 10월 달에 50.0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래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머 6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회복했어? 그러면 미국 경제 이제 좋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다? 바보다. 왜냐?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든 주식이든 튀는 자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 튀는 자리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가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왜 뭐 3분기 어닝 시즌이라든가 뭐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이렇게 뭐 제가 요즘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쭉 시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일단 여러분 시장이 호재보다는요 악재가 힘이 더 강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설사 반등할지라도 설사 올라갈지라도 그게 올라가는 힘이 큰 게 아니라 너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빨리 팔 거야. 라고 위에서 누르는 매물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요. 경제가 좋다.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 모두 다 저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못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했지만 인하 못한다. 인하 안 할 거다.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거의 2023년도 이제 10월 말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여전히 미국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쓰리가 계속 부정하죠. 아니에요. 미국 경제 안 좋아요. 미쓰리 너 뭐 믿고 그런 얘기하니? 아니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면서 매일매일 경제지표가 머릿속에 모눈종이에 쫙 그려져 있는데 이미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지표는 정점을 찍고 둔화됐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자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미쓰리. 네 말대로 다른 경제지표들은 부진한데 고용지표는 좋아 라고 들이댔죠. 근데 제가 그 고용지표조차도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꽉꽉 차게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반박을 했더니 얼마 전부터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미국은 뭐라고 반발을 하냐면 야, 우리 미국 경제 경착륙 아니고 연착륙이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개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에 연착륙, 경착륙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는요, 그냥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둔화되는 거다. 왜?
경제는 돈이거든요. 돈은 똑딱똑딱 시간이 갈 때마다 거기에 계속 가치를 붙이거든요. 이자라는 개념을 붙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은 거지. 경제 지표가 전월과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은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래서 미쓰리가 미국 경제 좋지 않다. 근데 미국은 지킬 게 많고 물론 쓸 카드도 많지만 특히 지금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 자존심 때문에 미국 경제 나쁘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마 내년도 초반에 금리를 인하할 텐데 미국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라고 할 텐데 지금 대략 그게 뭐냐면 이팔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경제지표. 10월달 서비스 PMI 지표도 9월달에 50.1이었는데 10월달에 50.9로 9월 대비 상승했다. 하물며 서비스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상에 있었다. 이것도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대략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업보다 잘 나오고 경제가 안 좋다고 미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서비스 PMI 지표는 기준선 위에서 놀았었어요. 자, S&P 글로벌 제조업에서 발표되는 PMI 지표 예비치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의미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튀는 자리예요. 자, 10월 2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전일 반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하락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가 0.32 하락, S&P 500이 1.43 하락, 나스닥이 2.43%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냉정하게 혼조세라는 거에 꽂히지 말고 다우지수는 0.0 몇 올라가고 했는데 나스닥이 1% 넘는 하락을 보였다. 그때가 어닝 시즌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뉴욕 증시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하 5층 타령을 했죠.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예요.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날 알파벳 주가가 무려 9% 이상 하락했죠. 어닝 시즌. 자, 그 전날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24일 날은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의 반등을 설명했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개소리예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반등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되게 아쉬웠습니다. 여하튼 다시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요. 나스닥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기술주 중에서 혼자 상승했고 알파벳,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메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분기 어닝 시즌 지난주에는 전문가들이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이 0.3 혹은 0.4% 증가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작 0.4% 증가됐다고 어닝 시즌을 좋다고 얘기하냐 이 빙신들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플러스 0.3이 아니라 마이너스 0.3%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닝 시즌 첫 스타트는 금융주가 끊어주고 금융주는 웬간하면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에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27일 9월달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지금 현재 근원 개인소비 지출 전월 대비 0.3%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상승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달 근원 개인소비 가격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0.1% 상승,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인데 특이할 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근원만 얘기합니다. 에너지 같은 거, 민감한 거 빼고 얘기하죠. 이거 되게 삽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소비자 물가지수 맨날 근원 타령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목표치 2%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표는 근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고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뛰니까 갑자기 근원에 집중을 합니다.
근원에 집중한다고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 사면서 계산하면서 야 나도 근원으로 해줘. 나도 에너지랑 음식료 이거 비싼 거 빼고 그냥 근원으로 해줘. 이럴 수 없는 게 바로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2300포인트 지금 초반까지 밀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이 버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매매 현황 그 투자자 현황을 보면 개인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적극적인 매수를 못합니다. 돈도 없지만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을 나올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기관이 지수를 받치려고 할 겁니다. 이미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 2500포인트 내려놓으세요. 2400포인트 내려놓으세요.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미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강력한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는데 그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그 에너지가 없어요.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그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쓰리라면 만약에 미쓰리 같은 사람만 주식을 한다면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과연 내가 불안해해야 될 분위기인가? 이게 내가 견뎌야 될 건가? 내가 너무 섣불리 허접한 전문가들이 어이구 이렇게 겁주면은 거기에 쫄고 어이구 주식 사세요 그러면 냉큼 주식 사고 그래야 될 만큼 너무나 투자자들은 유리 멘탈입니다. 결국 그런 유리 멘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쓰리처럼 지금 미쓰리가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어. 이럴 줄 알고 있으면 종목이 안 올라가도 돼요. 왜? 시장을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알고 있으면 시장이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미쓰리가 돈을 벌 텐데 돈을 못 버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스피가 2600까지 가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면 제가 돈을 못 벌 거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이 올해 그냥 벌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인들이 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털리기 위해서는 어설픈 조정은 안 돼요. 확실하게 개인들이 포기되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종목들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아이고 이제 개인들이 떨궈져 나갔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 그리고 가벼워진 몸뚱이로 살퐁살퐁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7일 금요일 제대로 목요일 증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정신줄을 놓는 상태에서 돈다방 미쓰리 구독자 수도 몇십 명 늘었고요.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행운이도 잘 보내고 했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미쓰리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